468번.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공 10개가 이렇게 주머니에 들어 있습니다. 이때 공을 한 개씩 꺼내는 시행을 3번 반복한다. 그러니까 공 3개를 꺼냈을 때 차례대로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고요. 이렇게 했을 때 세수의 곱이 홀수일 확률은, 세수의 곱이 홀수니까 다 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첫 번째 수도 홀수, 두 번째 수도 홀수, 엔드죠. 엔드, 세 번째 수도 홀수. 그럼 첫 번째 수가 홀수일 확률은 자, 1부터 10까지니까 10개 중에 5개 1, 3, 5, 7, 9 그 10분의 5. 그 다음에 다시 넣지 않으니까 공은 이제 9개 남았고, 그 중에 홀수는 하나 뺐으니까 4개. 그 다음에 8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걸 계산하면 12분의 1입니다. 469번. 흰 구슬 N개와 검은 구슬 4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공을 한 개씩 2번 꺼낼 때, 2번 꺼내는데 첫 번째는 흰 구슬, 두 번째는 검은 구슬, 두 번째는 검은 구슬이 나올 확률이 0.2다. N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공의 개수는 N 더하기 4죠. 그래서 N 더하기 4분의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됩니까? 흰 구슬 나와야 되니까 흰 구슬 N개. 그 다음에 다시 넣지 않으니까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이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N 더하기 3개 중에 그 다음에 검은 구슬 나와야 되니까 검은 구슬 4개죠. 요 4개가 계산한 게 0.2니까 5분의 1인가요? 네. 요렇게 해서 자, 요거 계산하면 계산 생략할까요? 계산할까요? 자, 계산하면 자, 분모 N제곱 더하기 7N 더하기 12 그리고 4n이죠. 은 5분의 1.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정리를 하면 n제곱 더하기 7n 더하기 12는 20n, n제곱 마이너스 13n 더하기 12는 0, n 빼기 12, n 빼기 1은 0. 그러니까 n은 12 또는 1인데 2 이상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n은 얼마입니까? 12가 되겠네요. 자, 470번. 다음 대화에서 옳은 말을 한 학생은, 자, 일단 선생님이 자, 청소 당번 10명 중에 제비 뽑기로 복도 청소 2명, 복도 2명, 교실 청소 8명을 정하려고 합니다. 꺼낸 제비는 다시 넣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솔. 첫 번째로 제비를 뽑은 학생이 교실 청소를 하고, 두 번째로 제비를 뽑은 학생이 복도 청소를 할 확률은 45분의 8이네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다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로 뽑은 학생이 교실, 그러니까 10개 중에 제비가 교실 청소 8개 들어있죠. 그러니까 10분의 8이죠. 10분의 8 곱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비를 뽑은 학생이 복도 청소를 해야 되니까 이제 9분의 복도는 2개 남아있죠. 9분의 2.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45분의 8입니다. 그죠? 45분의 8.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다솔은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비를 뽑은 학생이 복도 청소를 할 확률은 45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성준이 맞나 한번 볼게요. 자, 성준. 자, 두 번째로 제비를 뽑은 학생이 복도 청소를 할 확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교실 뽑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학생이 교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이 복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첫 번째 학생도 복도, 두 번째 학생도 복도. 그래서 요것 또는 요거죠. 그래서 요 확률을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죠. 처음에 교실, 그 다음에 복도, 그렇게 할 확률 우리 다솔 하면서 구했죠. 요게 45분의 8입니다. 그죠? 45분의 8. 그 다음에 복도. 그러면 처음에 10분의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9분의 1. 요렇게 하면 45분의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 또는 요거니까 두 개를 더하면 45분의 9. 그러니까 9, 5, 45, 5분의 1이죠. 그렇게 해서 성조는 틀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로 제비를 뽑은 학생이 복도 청소할 확률은 두 번째로 제비를 뽑은 학생이 복도 청소할 확률보다 커요 이랬는데 실제로 동일하죠. 명미 보면
자, 첫 번째로 뽑은 학생이 복도 청소할 확률은, 첫 번째가 복도 청소할 확률은, 자, 요거는 10분의 얼마인가요? 10분의 2죠. 10개 중에 요 복도 청소 제비 2개 있으니까, 그죠? 10분의 2,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요게 확률이 서로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제비뽑기에서는 이게 물론 이게 복원 추출이면 당연히 순서와 관계없고요. 비복원 추출이더라도 뽑는 순서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뭐 뽑는 순서가 첫 번째 뽑는 순서가 두 번째 뽑든 각각의 청소할 이 확률은 복도 청소할 확률 5분의 1, 두 번째 뽑는 학생도 5분의 1, 뭐 이런 식이니까 이게 항상 동일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실생활에서도 우리 사다리 타기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사다리 타기 해서 뭐 어떤 그 순서를 정할 때 순위를 정할 때 뭐 먼저 선택을 하나 아니면 딴 사람이 다 선택하고 나서 남은 거 선택하나 확률적으로 다 동일하거든요. 그 어느 누가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그게 유불리가 없습니다. 만약 유불리가 있다면 먼저 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면 무조건 먼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이 제비뽑기 같은 경우에는 순서와 관계없다라는 거를 그 상식선에서도 우리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471번. 성훈이가 농구에서 자유투를 할 때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할 확률은 3분의 2.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했을 때 두 번째 시도에서도 실패할 확률은 5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성훈이가 두 번의 자유투를 시도할 때 적어도 한 번은 성공할 확률은, 그러면 자 요거는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니까 일단 그냥 푸는 것보다는 여사건을 사용하는 게 더 이게 좋을 것 같죠. 일단 그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면 이것의 여사건은 두 번 모두 한 번 적어도 한 번 성공해, 여사건은 두 번 모두 실패. 그래서 두 번 모두 실패할 확률. 자, 요거는 첫 번째 실패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3분의 1이죠.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할 확률이 3분의 2니까 실패할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그죠? 3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 실패해야 돼. 첫 번째 실패했을 때 두 번째도 실패할 확률이 5분의 1이라 했으니까 첫 번째 실패했죠. 실패하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두 번째 또 실패할 확률은 5분의 1. 그렇게 해서 15분의 1입니다. 그죠? 따라서 1 빼기 15분의 1이 우리가 구하는 정답이죠. 그래서 15분의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72번. 어느 축구팀이 경기를 할 때 이길 확률은 비가 오는 날은 0.4의 확률로 이긴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은 0.7의 확률로 그 경기에서 승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가 예정된 날에 비가 올 확률이 0.2일 때 그날 경기에서 이 축구팀이 이길 확률은, 그래서 이 축구팀이 이기는 경우는 크게 케이스를 분류하면 두 가지죠. 비가 오고 and 승 이기는 거 요럴 수도 있고요. 비가 오지 않고 그리고 이길 수도 있죠. 여기 이기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게 맞춰서 요거 또는 요거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될 겁니다. 비가 올 확률이 10분의 2죠. 그래서 비가 올 확률 10분의 2. 비가 왔을 때 비가 오는 날에 이길 확률 10분의 4. 그래서 100분의 8입니다. 자,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10분의 8이네요. 10분의 8.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은 날에 이길 확률은 10분의 7. 그러면 100분의 7, 8이 56. 그렇게 해서 100분의 64죠. 0.64가 정답이네요. 473번. 어느 지역에서 비가 온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0.4. 비가 오지 않는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0.3이라 한다. 이 지역에서 어느 화요일에 비가 왔을 때 그 주 목요일에도 비가 올 확률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자, 표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비가 온 날에 그 다음 날에도 비가 0.4의 확률로 그 다음 날에도 비가 오고요. 그러면 나와 있지는 않지만 0.6의 확률로
그 다음 날에 비가 오지 않겠죠.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은 날에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0.3. 그러니까 0.3의 확률로 비가 오고요. 그 다음에 0.7의 확률로 비가 오지 않겠죠. 자,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어느 날 수, 목, 자, 화요일에 이미 비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비가 왔는데 그 다음에 그 주 목요일에도 비가 올 확률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것도 두 가지 상황이 있죠. 수요일에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도 비가 오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수요일에 비가 오지 않고 목요일에 비가 오거나 그러니까 화요일에 비가 이미 왔고요. 이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 목요일 비가 오는 경우는 수요일이 비가 오고 목요일에도 오거나 오지 않고 오는 경우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요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비가 온 날 화요일은 이미 비가 왔습니다. 이때 여기가 0.4의 확률로 비가 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0.4 여기도 0.4의 확률이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10분의 4 곱하기 10분의 4 곱하기 10분의 4 100분의 16이죠. 자, 요건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안 와야 되죠. 안 올 확률은 0.6입니다. 그죠? 0.6 안 오고 그 다음에 올 확률은 0.3의 확률이죠. 그러면 10분의 6 곱하기 10분의 3 그러니까 100분의 6, 3, 18 이렇게 돼. 그럼 두 개를 더하면 100분의 34죠. 요거 더하면 100분의 16 더하기 18 그러니까 100분의 34 하니까 답이 4번이 되겠네요. 474번 어느 중국 음식점의 경품 행사에 마련된 상자 속에 들어있는 16장의 제비 중 짜장면 한 그릇 무료가 적힌 제비가 4장, 다음 기회에 적힌 제비는 12장, 꽝이 12장, 한 그릇 무료가 4장, 그렇게 총 16장입니다. 이때 ABC가 이 순서로 임의로 한 장씩 제비를 뽑을 때 C가 짜장면 한 그릇 무료가 적힌 제비를 뽑을 확률은 자 이것은 계산해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470번 하면서 했죠. 우리 제비 뽑기에서는 뽑는 순서에 관계없이 이 확률이 항상 일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16장 중에 한 그릇 무료가 4장이 들어있으니까 자 첫 번째는 자 뽑는 순서에 관계없이 일정 순서에 관계없다.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러면 C가 세 번째 뽑는 거니까 이게 C가 세 번째 뽑으나 아니면 처음에 뽑으나 짜장면 한 그릇 무료가 적힌 제비를 뽑을 확률은 동일하게 다 16분의 4 이렇게 해서 얼마?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분의 1이죠. 그러면 과연 실제로 그런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A, B, C 순으로 다 이게 짜장면 한 그릇을 우리가 동그라미로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무료 짜장면 무료 짜장면 무료 짜장면 무료 요렇게 될 수도 있고요. 맞죠? 아니면 처음에 얘가 성공 두 번째 실패 성공 요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패 성공 성공 그러니까 이게 A B C C가 이 성공하는 경우 짜장면 한 그릇 무료를 뽑는 경우는 요렇게 네 가지가 있죠. 실패 실패 성공 맞죠? AB 입장에서 보면 C는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요. AB 입장에서 보면 성공 또는 실패 두 가지씩 있으니까 2 곱하기 2 그럼 총 네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각각의 확률을 다 구해서 더해보면 되겠죠. 처음에 성공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16분의 4 그 다음에 15분의 이게 하나가 없어졌죠. 그럼 15분의 3 그 다음에 14분의 2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요게 계산하면 140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6분의 4 곱하기 실패해야 되니까 15분의 12장이죠. 12 곱하기 14분의 3 맞죠? 그러면 140분의 이게 6 나오고요. 처음에 실패해야 되니까 16개 중에 12개 그 다음에 성공해야 되니까 15개 중에 얘가 실패했으니까 짜장면 한 그릇 무료가 4개 그대로 들어있죠. 4개 그 다음에 14분의 하나 줄어들었죠. 3 요렇게 하면 이게 140분의 6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패 성공이니까 16분의 12 곱하기 15분의 11 하나 줄었죠. 그 다음에 14분의 무료가 그대로 4개죠. 넷. 이렇게 계산하면 140분의 22.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도 이 합이 계산하면 4분의 1이 나옵니다. 요 계산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475번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5개의 제비 중 1개만 당첨 제비랍니다. 5개 중 1개만. 이때 주머니에서 A, B 두 사람이 A부터 시작하여 A와 B가 교대로 임의로 1개씩 제비를 뽑을 때 당첨 제비를 먼저 뽑는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한다. 꺼낸 제비는 다시 넣지 않을 때 A가 이길 확률을 구하라.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자, 요 케이스 나눠야 되겠죠. 처음에 A가 이겨야 되니까 처음에 바로 뽑아버리면 끝나죠. 그러니까 요렇게 바로 뽑는 경우를 동그라미로 할게요. 요 확률은 5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또 A가 이기는 경우는 자, A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B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성공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5분의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해도 5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실패하고 네, A 실패, B 실패, A 실패, B 실패, 그 다음에 A 성공 이렇게 됐죠. 요것도 어떻습니까? 5분의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죠? 1분의 1 이렇게 됐네요. 그럼 요것도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다시피 이게 뽑는 순서가 예를 들어서 A, B가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뭐 사람이 5명 A, B, C, D, E 이렇게 있었다고 볼게요. A, B, C, D. 그럼 A가 처음에 뽑았을 때 당첨 제비 뽑을 확률은 5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만약에 이 경우는 A 실패, B 실패, C가 성공. 세 번째 뽑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도 뽑는 순서에 관계없으니까 이것도 5분의 1이죠. 다섯 번째 뽑는 사람이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실패, 성공. 맞죠? A, B, C, D, E라고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 확률도 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서 이 각각의 확률이 다 5분의 1이면 뽑는 순서에 무관하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답은 5분의 3입니다. 그죠? 5분의 3. 476번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1개 공을 꺼낸 시행을 반복할 때 짝수가 적혀있는 공을 모두 꺼내면 시행을 멈춘다. 5번째까지 시행을 한 후에 시행을 멈출 확률은 이렇게 나와있네요. 일단은 짝수가 1부터 7까지니까 짝수가 2, 4, 6 3개가 있죠. 2, 4, 6 3개가 있고 홀수는 1, 3, 5, 7 4개가 있습니다. 이때 5번째까지 딱 시행을 해서 시행을 멈춰야 되는데 시행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짝수가 적혀있는 공을 모두 꺼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짝수 3개를 다 꺼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가장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꺼내는 거죠. 홀, 짝,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꺼내면 이게 이 시행이 딱 멈추죠. 짝수 3개 다 꺼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얘네들 사이에 순서 바꿔도 되죠. 이거는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 바꿔서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했잖아요. 이게 제비뽑기에서 이 처음에 홀 짝짝 이렇게 뽑는 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는 짝 뽑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홀 뽑고 뭐 예를 들어서 짝홀 뭐 이런 식으로 뽑는 거나 뽑는 순서에 관계없이 이 각각의 전체 확률은 다 동일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 얘 하나만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얘네들 사이에 그냥 순서 바꾸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처음에 홀수 뽑아야 됩니다. 그죠? 처음에 홀수 뽑을 확률은 7분의 4죠. 곱하기 그 다음에 6분의 3 맞나요? 6분의 3 곱하기 5분의 짝수 아직 하나도 안 뽑았으니까 이제 처음 뽑는 거니까 3 그 다음에 4분의 2 그리고 자 요거 마지막 짝수니까 3분의 1이죠. 그러면 요게 35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런데 얘네들 요 네 개는 순서를 바꿀 수 있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조건 짝수 나와야 되니까 순서를 못 바꾸고요. 그렇게 해서 요 네 개 순서 바꾸는 방법의 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35분의 1 곱하기 홀홀 짝짝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4팩토리얼 2팩 2팩토리얼 그렇게 계산하면 35분의 여기 6가지인가요? 그래서 35분의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게 뭐 예를 들어서 짝짝 홀홀 뭐 이렇게 되는 거나 홀홀 짝짝이나 뭐 이 확률이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정 궁금한 사람은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요거 4개 바뀌는 순서만 고려를 해주면 되겠죠. 477번 주머니 A에는 흰 바둑볼 3개, 검은 바둑돌 4개, 주머니 B에는 흰 거 4개, 검은 거 2개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주머니 A에서 임의로 한 개의 바둑돌을 꺼내어 B에 넣고 다시 주머니 B에서 임의로 한 개의 바둑돌을 꺼낼 때 주머니 B에서 흰 바둑돌을 꺼낼 확률은, 자 이것은 케이스를 분류해서 풀면 되죠. 그래서 A에서 하나 꺼내서 B에 넣고 그 다음 B에서 하나를 꺼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A에서 꺼낸 게 흰 거, 그 다음에 B에서 흰 거, 자 요렇게 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 A에서 검은 거 꺼내고 그 다음에 B에서 흰 거, 자 요렇게 꺼낼 수도 있죠. 그러면 요 각각의 확률을 다 구해서 더하면 될 겁니다. 처음에 흰 거 꺼내야 되니까 7분의 3이죠. 7분의 3. 그리고 그 흰 돌을 B에 넣었으니까 이제 B에 바둑돌이 원래 6개였는데 하나가 더 들어왔으니까 7개가 돼 있죠. 7개고 흰 바둑돌이 이제 하나가 들어왔으니까 5개가 되겠죠. 그럼 7분의 5. 그러면 49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검은 거 꺼낼 확률은 7분의 4죠. 그 다음에 하나 넣었으니까 7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흰 돌은 그대로 4개죠. 변화가 없죠. 검은 거 넣었으니까요. 그러니까 7분의 4. 그렇게 해서 49분의 16. 그래서 2를 더하면 49분의 31이 정답이네요. 478번 상자 A에는 빨간 공 3개와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다. 이때 상자 B에는 비어있고요. 상자 A에서 임의로 2개 공을 꺼내어 빨간 공이 있으면, 빨간 공이 나오면 실행 1을 하고요. 빨간 공이 없으면, 즉 2개를 꺼냈는데 2개 모두 다 검은 공이면, 검이면 실행 2를 한답니다. 이때 상자 B에 있는 빨간 공의 개수가 1개일 확률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꺼낸 공을, 자 실행 1은 자 빨간 공이 있으면, 즉 둘 다 빨빨이거나 빨간 공 2개이거나 빨검 나오면 빨간 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빨간 공이 있으면 2개 중에 빨간 공이 적어도 하나 있으면 실행 1을 하는 거니까 이 실행 1을 해서 상자 B에 빨간 공이 1개 있을 확률은 이렇게 되죠. 실행 1을 해가지고 실행 1을 하려면 빨빨이거나 빨검이죠. 근데 빨빨이면 빨간 공을 B에 넣으니까 B에는 빨간 공 2개가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실행 1을 해서 B에 있는 빨간 공 개수가 1개가 되려면 반드시 빨검을 뽑아야 되겠죠. 빨간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이렇게 뽑아야 될 겁니다. 그죠? 상자 A에서 2개 공을 꺼내는 거니까요. 그럼 이 확률은 82분의 전체 8개 중에 2개 꺼내죠. 그때 빨간 거 하나, 검은 공 하나 꺼내는 거니까 31 곱하기 5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 계산하면 7, 8, 5, 56, 28분의 15죠. 됐고요. 그 다음에 실행 2를 해서 상자 B에 빨간 공의 개수가 1개가 있으려면 자 실행 2를 하려면 일단 우선적으로 뭐가 되어야 됩니까? 빨간 공이 나오지 않아야 되니까 처음에 검검이 나와야 되겠죠. 검검이 나오고 이 검검이 나오면 꺼낸 공을 상자 B에 다 넣습니다. 그러면 상자 B에 이제 검검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상자 A에서 임의로 2개 공을 더 꺼내어 상자 B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이때 상자 B에 빨간 공이 하나가 있으려면 그 다음에 빨검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에서 이 빨검을 뽑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처음에 검검 뽑아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82분의 52죠. 맞죠? 그 다음에 검검을 다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여기가 빨간 공 3개에 검은 공 3개 이런 식으로 들어있겠죠.
그래서 6시 2분에 빨간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3시 1 곱하기 3시 1.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28분에 10 곱하기 6, 5, 30, 15분에 9죠. 계산하면 28분의 6입니다. 그렇게 해서 28분의 15와 28분의 6 더하니까 28분의 21. 그죠? 28분의 21이니까 4분의 3인가요? 7로 나누면. 그렇게 해서 답이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479번. 자, 주머니 A에는 흰 공 1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고요. 주머니 B에는 흰 공 1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답니다. 이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실행할 때 3단계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1단계는 뭔가요? 주머니 A에서 임의로 1개 공을 꺼내 B로 넣습니다. A에서 꺼내서 그 다음에 B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B에서 공을 꺼내어 그 다음에 A에 넣고요. 3단계가 A에서 그때 1개 공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때 내가 구해야 될 거는 뭡니까? 3단계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이것도 케이스 분류해야 되죠. 그럼 첫 번째 1단계에서 흰 거, 2단계에서도 흰 거 나오고 3단계에서 흰 거 나오거나, 그 다음에 흰 거, 검은 거, 흰 거, 자, 요렇게 되거나, 총 4가지 경우가 있죠. 3단계에서 무조건 흰 거 결정돼야 되고, 1단계, 2단계는 각각 2가지씩이니까, 흰검, 검흰, 3단계 무조건 흰 거고요. 검, 흰. 자, 요렇게 4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 4가지 케이스 각각 다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처음에 흰 거 나와야 됩니다. 1단계에서 A에서 꺼낸 게 4개 중에 1개죠. 흰 거가. 그러니까 4분의 1 곱하기. 자, 이 흰 거를 어디에 넣었습니까? B에 넣었죠. 그러면 B에 넣으니까 흰 거 2개, 검은 거 2개, 둘이 됐죠. 둘 돼서 거기에서 꺼낸 게 흰 거여야 되니까 4분의 2죠. 그리고 그러면 흰색이 이제 몇 개 됐습니까? 처음에 A가 흰 거를 넣었으니까 없어졌다가 다시 흰 거가 들어왔으니까 흰 거 1개, 검은 공 3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요 계산하면 32분의 64분의로 할까요? 64분의 2. 자, 그 다음에 처음에 흰 거, 자,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검은색, 그죠? 흰 거 꺼냈으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가 2 돼 있죠. 거기서 2가 돼 있으니까 4분의 2입니다. 그죠? 그리고 검은 거를 다시 넣었으니까 이제 검은색, 자, 흰 거 하나 있었는데 이쪽에 B에 줬죠. 그리고 다시 검은 거 들어왔으니까 이제 A에는 검은 공 4개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흰 공을 뽑아야 될 확률은 4분의 0이죠. 확률이 0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0. 맞죠? 됐고, 그 다음에 처음에 검은 공 뽑을 확률은 4분의 3. 그 다음에 흰색 뽑아야 됩니다. 4분의 흰색 변함이 없죠. 4분의 1. 그죠? 흰색 뽑아서 여기 흰색 넣었으니까 이제 흰색 2개, 검은색 2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4분의 2가 됐습니다. 그래서 64분의 6이고요. 자, 검은색 4분의 3이죠. 그 다음에 검은색 뽑을 확률은 흰 거 1개, 검은 공 3개가 돼 있죠. 그러니까 4분의 3입니다. 그죠? 4분의 3이고, 그리고 검은색 주고 다시 검은색을 받았으니까 1개, 3개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그때 흰 공을 뽑아야 되니까 4분의 1. 자, 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는요. 그러면 64분의 9입니다. 그러면 전체 총 확률은 8에다가 9 더하니까 64분의 1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